안녕하십니까. 숲에서 길을 묻다 AI 시대의 생태인문학 강의를 맡은 유영초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산림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대표자로 있고요. 풀빛문화연대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 숲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생태와 환경, 산림에 관한 책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 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세 곡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숲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숲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AI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대란 무엇이냐, 또 전환이란 무엇이냐, 시대 정신과 생태 전환,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인문학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태인문학의 필요성이랄지, 또 생태인문학의 현황, 그리고 한국적 생태인문학의 방향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여는 데 있어서 이 그림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진들입니다. 우선 이 아래 왼쪽에 있는 이 사일로의 벽화, 이것도 월미도에 있는 인천 월미도에 있는 벽화죠.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동진 같은 경우는 가장 바다에 가까이 있는 기차역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대형의 경우는 세계적인 아트 트리, 이걸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산은 어떤 의미로 이제 올라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산을 좋아하는지, 숲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 이 전국의 명산이라는 명산은 이렇게 산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 숲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숲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거의 예약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치유 서비스를 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숲이 그 나무를 해서 부를 때는 그런 연료나 목재를 활용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런 스포츠, 힐링, 치유 이런 공간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MTB랄지 그 다음에 산행하면서 이렇게 탐조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이 교육, 힐링, 치유 이 분야로 이제 숲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숲에서 명상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로 우리는 숲의 나라, 숲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숲이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시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제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명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그 어떤 문자 오타 시리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학생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내려다가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이 철학적 함의는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 숲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 이순신, 언더우드, 키노시타, 히데요시, 지그문트 바우만 다 이름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성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나무의 자식이죠. 키노시타도 나무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더우드, 연세대를 만든 분이시죠. 언더우드도
나무 아래란 뜻이잖아요. 바우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숲에서 난 존재, 숲에서 생명이 잉태된 존재, 자연의 탯줄을 잇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렇게 숲으로부터 시작해서 숲을 뜯어먹고 살아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태 환경, 기후 위기가 이제 가장 큰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에 우리의 인류 문명의 원점, 생명의 고향, 이 고향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길을 묻다, 또는 숲에게 길을 묻다, 숲에서 길을 찾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숲의 사상이 인류를 구한다는 우미하라 다케시 선생이 20여 년 전에 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주로 이제 숲이 갖고 있는 순환성이랄지, 숲의 다양성이랄지, 또는 숲의 연결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철학적 함의들이 또 지구를 구하는, 인류를 구하는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의 숲, 인류의 숲, 생명의 고향, 이 고향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연어랄지, 우리 아다시피 연어의 회귀 본능, 바다거북이랄지, 코끼리, 바다 표범, 뱀장어들도 이렇게 물고기 같은 방식으로 회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우리 생명이 시작된 곳에 대한 기억, 인류의 둥지, 숲에 대한 기억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 어떤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덴 숲의 아담의 공간이랄까, 오랑우탄이 갖고 있는 수상 생활의 기억. 오랑우탄은 사실은 숲 사람이란 뜻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 태초의 생명의 알을 품어준 곳, 숲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인류 문명의 고향인 숲으로의 회귀, 또 숲에서의 다시 사유해 봐야 하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의 원천도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우디 선생은 오리지널리티야말로 오리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의 셈이라고 할 수 있는 숲으로 돌아가서 이 새로운 문명의 창조가 필요한 시대, AI 시대에 새로운 사유를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문화의 원점도 역시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공유하는 스토리텔링이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는 신시, 그러니까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온 거룩한 장소 안에 이 신단수가 자리 잡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본향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태백산 신단수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신단수는 우주와 소통하는 나무로서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주수, 세계수로 불리는데, 우리는 곳곳에 이런 당산나무, 우주수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산과 숲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책인데요. 결국 이제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도 또 역시 산은 산이 아닐 수도 있고 물은 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본질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같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대의 숲과 살림의 의미, 이 기의, 이 시니피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산은 사실은 물리적인 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이라는 단어 그 자체도 사실은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숲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를테면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지내는 선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법을 공부하는 모임을 또 산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자연적인 의미로서의 숲과 풀,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의 산림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숲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산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건강,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특히 사회정신적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영성적인 의미도 산신이라는 표현이랄지 산군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반문명적, 반항적, 제야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를테면 뭐 지리산, 빨치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산림처사, 산림학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산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이 연료 땔감으로서의 이제 그 산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 그 다음에 종교적 의미로서의 산, 그 다음에 군사적 또는 뭐 정치적, 정보적 의미로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봉수대죠. 봉수대 같은 경우는 정보적, 군사적 의미로서의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포레스트라고 하는 개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제시대 때 도쿠미츠 노부유키라는 학자가 이미 이제 조선의 임수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108개의 수림의 특성을 밝혀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의 숲의 기능은 종교적 기능, 교육적 기능, 위생적 기능, 풍치적 기능, 교통적 기능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의 식물이 이렇게 다양한 그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OSMU라고 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우리 K-포레스트, 한국의 숲이야말로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이제 그려놓은 게 이건데요. 사실은 이처럼 하나의 숲이 또 산림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연림, 어부림, 특용림, 군사림, 서원림, 서원림은 학교 숲이죠. 또 종중이 가지고 있는 숲, 또 사찰림, 성황림 이런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용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만큼 휴양림이랄지 치유의 숲이랄지 교육에 이렇게 숲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이용의 역사도 보면 프로덕트에서 서비스까지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K 컨텐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산림 문화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K 컨텐츠 또는 K라고 들어간 이름, 이 한류는 한국적 정서 또는 가치 또 의례 그런 표출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정체성이 내지는 스타일의 상품, 서비스, 트렌드를 이제 한류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이제 한식, 한옥, 한복, 한글, 한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한국 문화 정체성의 중심에 저는 이 산림 문화, K-포레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숲과 산림을 통해서 형성된 정신 문화가 주거 문화, 음식 문화,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내서 이 K 콘텐츠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숲에 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희망의 숲, 생명의 숲, 지혜의 숲, 치유의 숲, 또 문학의 숲, 사색의 숲, 평화의 숲 이처럼 숲의 은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숲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과 지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